자, 들어가겠습니다. 지대론이 제가 조금 아까 가성비가 낮다 그랬죠. 왜냐면 그냥입니까? 학자 이름이 많습니까? 많고 외울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딱 한 문제 배정됐다는 거는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알론소까지 갔었죠. 근데 따라서 준지대, 경제지대 이 두 가지만 남았어요. 남고 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지금 다 하지 않고 제가 해드린 것만 있죠. 그것만 좀 가져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어디로 갈 거냐면 페이지 58페이지로 가시면 마샬의 준지대와 파레토 지대가 있죠.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마샬은 무슨 지대라고 얘기합니까? 준지대. 자, 여기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마샬은 준지대예요. 그럼 준지대는 지대예요,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나 설비예요. 자, 우리가 농기구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받죠. 그러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 기계는 오래 못 갑니까? 단기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준지대라는 것은 고정 요소에 대한 수익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정 요소의 수익이다. 고정돼 있다. 단계는 고정돼 있어요. 단계 고정 요소의 수익.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항상 이 기계가 계속 갑니까? 나중에는 또 소멸이 됩니까? 장기 가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수익에서 총가변비용을 빼면, 총수익에서 총가변비용을 빼게 되면은, 자, 장기는 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계속 생기는 게 아니죠.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다. 장기적으로 생겨요? 단기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생기죠. 요게 키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다, 단기다. 기계나 기구는 단기에 고정된 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기니까 이제 생산 요소의 수요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 기법이 좀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오양 마쌀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미팅 하시는데 어떤 여성분이. 근데 마쌀이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쌀 준 그분하고 일찍 헤어졌어요. 따라서 마쌀 준 그녀와 일찍 헤어졌다. 그럼 마샬은 무슨 지대? 그냥이야 일시적이야. 단기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그걸 먹고 들어가는데 마샬 준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이야 짧게 만났어. 그러면 3번 장기로 갔어? 단기로 갔어? 단기 존재하고 장기는 소멸되죠. 찾았죠? 그 다음에 토지입니까? 기계입니까? 자본소득이 발생돼서 토지로부터 얻어진 소득과 구별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생산요소 공급은 그냥요 단기적으로는 고정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 마샬의 준지되고,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은 4번에 전용 수입 밑에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경제지대. 경제지대는 토지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럼 토지는 임대료가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발생해요? 영구적. 둘 다 초과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용 수익과 그 다음에 경제지대라는 용어가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좀 이쪽으로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또 어떤 게 다르냐, 이제 이걸 보겠는데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전용 수입, 경제지대. 그럼 두 단어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이제 바꿔냈거든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 자, 생산 요소가 토지하고 노동이 있어요. 토지하고 노동. 그럼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대가를, 얘가 지대를 받고 얘는 임금을 받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지대를 받겠죠. 근데
일돌이한테 지대를 받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나다라는 용도가 있었어요. 나다라는 용도를 가지고는 8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요 80만 원을 따라해봐요. 전용 수입. 자, 이건 더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용 수입이라는 말을 쓰고요. 경제지대는 이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이 차이가 경제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는 생산자의 잉여로서 초과로 수익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박찬호 선수라고 들어오셨죠? 박찬호.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는 연봉을 1억 주는데 LA 다저스 가니까 100억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9억을 더 받았죠. 이걸 따라서 경제지대. 그럼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워서 그럴까요? 좀 희소성이 강해서 그럴까요? 공급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탄력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가격과 양이면은 토지에 대한 임대 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으면, 자, 이 전체가 수입이 되거든요. 그럼 가격 곱하기 양의 전체 수입이라면 이 칠판지게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1,000원이 들어간다면 요 밑에 부분이 최소한 받을 게 전용 수입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받았다면 500원을 더 받는 게 답이 경제지대. 그럼 생산자가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워요? 좀 어려워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이게 시계 바늘이라면 이게 가파라지겠죠. 그럼 가파라질수록 무슨 지대가 많아지나요? 경제지대가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자,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일 수 있죠. 그럼 100% 다 경제지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요약부터 가볼게요. 아까 맞살 준분녀와 짧게 만났죠. 그러면 준지대 나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샬.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설비죠. 자, 그러면 초과인이 생기긴 생기는데 장기에 생긴다, 단기에 생긴다.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 그 다음에 아까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는 다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무슨 수입이었어요? 전용 수입. 그럼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갔죠. 현재에 지급돼야 될, 따라해봐요. 최소한 지급에. 그러면 초과된 거예요? 최소한 수익이에요? 초과된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상이만 없는 최소한 수익이 되겠죠. 근데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20만 원을 더 먹었죠. 그럼 그냥입니까? 초과해서 먹었습니까? 그럼 더 먹은 거잖아요. 그걸 무슨 지대라고 하죠? 경제지대. 누가 얘기했어요? 파레토. 그러면 전체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뺐죠? 대답해봐요. 그 20만 원이 무슨 지대? 그러면 그냥이야, 최소야, 초과해서 먹었어. 초과해서 먹은 거죠. 그럼 하나의 공급자의 영구적으로 초과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책이 갑니다. 하시면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는 다르겠죠. 그러면 전용은 초과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수익이 나와야 돼요? 어떤 생산 요소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그럼 전용이 들어갔죠. 그럼 이건 전용 수입이에요. 그래서 용도로 계속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급액.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선택하고 80만 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섞일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대라는 것은 아까 100만 원에서 80만 원 뺀 20만 원이죠. 그러면 생산으로 지급받는 수입 중에서 그냥입니까? 전용 수입을 뺐습니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 자, 이거는 최소한 받은 거예요? 초과해서 받은 거예요? 공급자가 더 잉여를 받은 거죠.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5번의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어려울수록 더 받죠. 그러면 2번, 공급이 비탄력적은 쉬워, 공급이 어려워. 그러면 뭐는 줄고, 경제지대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읽으시면 되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쉽죠? 그러면 전용 수입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감소하고. 근데 토지는 그냥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 전체가 경제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완탈이라는 건 공급이 완전히 쉽죠.
그럼 전용 수입이 다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지대와의 관련성은 이 토지를 얘기한 이 파레토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입니까? 그러면 다 무슨 지대라고 보셔야 돼요? 경제지대라고 해서 경제지대의 이론을 만들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요 문제 눈에 들어와요. 아까 3번에 1번과 2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4번이 정답이니 3번에 1번과 2번이 틀린 이유. 자, 아까 맞살준 군형은 어떻게 만났어요?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내가 맞살준이죠. 그 파레토예요? 준지대예요? 준지대죠. 준지대는 토지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록되는 거 맞고 마샤는 일시적은 맞죠. 기계균 맞는데 파레토다 준지대다. 준지대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다 쓸데없고 60페이지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가시면 자 거기에 3번에 헤이그 있어요. 헤이그? 헤이그 찾으셨어? 걔만 뱉었죠. 걔만 나와. 걔만. 헤이그. 헤이그에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 마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옳은 지문이 많이 떠요. 마찰 비용 이론. 그래서 마찰 비용 이론은 이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를 합친 거거든요. 지대와 교통비. 자, 그럼 읽어보죠. 자, 마찰 비용은 뭐와 뭐를 합친 거라고요? 그럼 교통비 절약하는 게 지대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교통이 좋을수록 마찰 비용이 또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옳은 지문을 많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넘겨보세요. 가성비가 또 괜찮은 애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도시 공간 구조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왜냐하면 아까보다는 학자가 적어요. 자, 따라보세요. 학자가 3명이다. 61페이지에 따라보세요. 버제스. 넘겨보세요. 따라보세요. 호이트. 3번에 헬스와 울만이 있죠. 그러니까 세 학자보다는 이제 새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봐봐. 아까 이 지대 이론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굉장히 많았어. 해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시공간은 그러니까 이론이 딱 3개입니다. 3개여서 얘가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페이지는 펴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간 구조라는 단어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만들어져요. 도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 이론과 마지막에 다핵심 이론을 마무리하면서 끝나거든요. 도시가 성장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암기기법하고 넣어놨으니까 천천히 이제 가는데 아까 여러분 튀넨이라는 학자 아시죠? 튀넨은 도시예요? 농업입지론이에요? 그럼 버제스는 도시죠? 그럼 도시가 먼저예요? 농업이 먼저예요? 튀넨의 이론을 동시본이 따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업입지론을 전개한 튀넨 이론을 버제스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현대 입지에 정해줘서 도시 내부 구조, 또는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버제스가 따라온 거죠. 그러면 튀넨이 먼저예요? 버제스가 먼저예요? 튀넨이 먼저고 버제스가 이 이론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맞습니까? 농업이론은 도시에. 그럼 동심원 이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1925년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 도시가 성장을 하죠. 그래서 20세기에 시카고 대학에 이 버제스가 사회학자면서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가봐요. 무슨 적? 생태학적이라는 단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생명체가 아니지만 마치 도시가 생명체처럼 뻗어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따라해보세요. 침입, 경쟁, 천의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면 버제스다. 자, 그래서 밑에 요거를 딱 보시게 되면은 책하고 맞물릴게. 버제스의 동심원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가시면 중심 업무지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CBD예요. 중심 업무지구가. 그래서 이 중심 업무지구는 명동으로 친다면
우리가 이 서울로 치면 명동인데 명동은 그냥요 어떻게 돼요? 명동은 백화점만 있나요? 이 시청도 있나요? 업무 시설이 다 모여 있죠. 대답해 봐요. 그럼 여기는 그냥요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그럼 여러 업무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럼 지대가 낮다, 지대가 높다. 접근성도 높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넘겨보시면은 어느 지대가 또 기다리고 있냐. 점이 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무슨 얘기냐. 자, 들어보세요. 안쪽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공장이 있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옮깁니까? 천이 옮길 천자라는 거 아시겠죠? 전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천이라고 해도 되고 전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점이라고 하는 건 왜 쓰냐? 자, 그럼 여기에 공장이 있잖아요. 경공업. 그럼 여기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살아요? 좀 낮은 사람이 살아요? 빈민들이 빈곤에 대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기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점이는 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환경이 좋아, 안 좋아? 경공업 옆에 있는 주거 환경이 악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혼재된 게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소득이 높아져요. 그럼 근로자 주거지대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저소득층 주거지대죠. 그러면 고소득은 그냥요, 좀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고급 주대가 있고요. 고급. 그래서 고소득이 있고, 통근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거 왜냐면, 아까 제가 직주 분리와 주거 분리는 다르죠. 직주 분리는 뭘 줄임말이에요? 직장과 주거지. 그럼 직장이 그냥입니까? 도심에 있습니까? 땅값이 높죠. 그러면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통근자지대가 위성도시가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 중심 업무 지구는 CBD, 그 다음에 여기는 천이라고 하지만 전이라고 해도 되죠? 점이죠. 저를 보세요. 여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고소득이 나가 있죠? 통근자들은 발가락 더 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고. 저소득은 어떻게 돼요? 점이 옆에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그러죠? 고용기가 많은 쪽으로. 그런가요? 근데 고소득은 그냥입니까? 여기 외곽에 나가 있습니까? 그럼 중심지와 먼 거리에 있으려고 하겠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책에 봅니다. 책에 보시면은 61페이지에 가시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찾으셨습니까? 자, 갑니다. 튀넨이 먼저요? 버제스가 먼저요? 튀넨이 먼저죠. 아, 왜 못 잡아요? 튀넨이 먼저라니까. 그렇죠?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튀넨이 먼저잖아요. 버제스가 튀넨을 따온 거잖아요. 개념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은 누구 이론을 따왔어요? 튀넨의 입지제를 토대로 간 거죠. 그래서 농업을 도시에 영향을 준 거죠. 동심원을 그린 거죠. 자, 그럼 특징 간다. 아까 중심지로 갈수록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는 높아졌지. 근데 여기는 거꾸로 그냥 멀어져. 그럼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그렇죠? 안쪽으로 갈수록 범죄가 많았지. 근데 여기는 그냥 중심지에 멀어져. 범죄, 인구, 빈곤 등의 도시 문제는 오히려 적어지겠지. 대답만 안 하시는 거지. 자, 들어올수록 안 좋았잖아요. 나가지니까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암기와 비법이 다른데, 자, 중심이 아까 중이 썼고 전이에 전이 있죠. 그래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자, 그럼 중이 뭐죠? 중심. 전이라고 하고 점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분자지대다.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눈을 보시고, 비판은 자 3번만 체크하세요. 동심원이 교통망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튀네는요,
안쪽은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라면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갑방향 수음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도 오늘 차를 갖고 오셨으면 각방향으로 도로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교통을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넘기시면 선형이라는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62페이지. 호이트의 선형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자, 그럼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못해서 1939년에 호이트가 선형이론을 주장해요. 호이트가. 이 선자가 따라해봐요. 부채 선자. 선풍기 할 때 선자죠? 부채 선자. 부채 선자로서 부채꼴 모양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형이고, 자, 이게 이제 쇠기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CO 들어가니까 그냥 쇠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교통망에 따라서 부채꼴이 형성이 돼요. 교통망, 교통축. 그럼 따라서 부채꼴 모양. 부채를 피게 되면 부채꼴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1D는 똑같고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부채를 핀다. 쫙 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주가 분리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 교통망, 교통축이 나오면 무조건 부채꼴이 떠야 돼요. 따라서 부채꼴. 그 부채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냥입니까? 교통축이 생깁니까? 그럼 교통망, 교통축 나오면 부채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고소득층들은 이 교통축에 멀리 쓰려고 그래요? 가까이 쓰려고 그래요? 접근성이 양호한 것을 원하죠? 그래서 고와 저가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가 주거 분리가 될 수 있는 교통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통망에 가까운 애들이 접근성이 양호하니까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그럼 소득이 높아야 차지할 수 있죠? 그럼 교통과만 관련됩니까? 소득과도 관련이 됩니까? 소득과도 관련이 되죠. 이해가셨습니까? 할게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호이트의 선형이 있습니까? 자, 1번에 교통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그럼 교통망이 나오면 부채꼴과 연결시키죠. 그럼 교통망 나오면 무슨 꼴? 부채꼴. 교통망이 부채꼴 모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자, 특징을 보시면은 1번 고급이 교통축망에 가까이 있죠. 저급이 반대 있죠. 그럼 고소득층이 그냥이요 위치가 좋아요. 소득과도 관련이 되겠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암기기법 칠판. 이 선자가 무슨 선자? 부채 나오면 누가 이겼어? 자, 따라서 부채 들고 호잇. 그럼 부채꼴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교통축이 부채꼴이라고 했죠? 교통망이나 부채꼴은 연기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축망 부채꼴 나오면 이건 버제스야, 이건 호이트야. 아까 버제스는 침입경쟁 천 있었죠? 그 다음에 탱태양 나왔다, 이건 누구다? 버제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면 까먹어요. 자, 그래서 자, 따라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그 안에 버스에 탄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침을 뱉고 있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 탔어요. 따라서 침쟁이가 탔다. 누가 탔다? 침쟁이. 야, 나도 초라하다. 침쟁이가 어디 탔어? 그럼 침쟁이 나오면 그냥이야 버제스야. 버제스 치셔야 돼요. 버제스. 아, 나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겠습니까? 반응이 안 좋네. 아이씨. 부채 나오면 호이트 찍고. 알겠어요? 이렇게. 미치겠다. 교통축 나왔죠, 그죠? 오죽하면 하니, 오죽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진짜. 그러면 고급을 강조했죠? 고급은 그냥요, 교통망축에 가까이 있어요. 얘는 고도도층을 또 강조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주거 분리가 됐다는 거는 교통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핵심이 있어요. 다핵심.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하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핵심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하죠. 해리스와 울만. 그럼 무슨 핵심이다? 다핵심이야.
그러니까 최근에는 도시만이겠어요? 신도시도 있어요. 부도심도 있다는 거죠. 현대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1945년에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자, 보세요. 얘네들은, 자, 따라보세요. 핵이 하나 있다. 도심이 하나다. 그럼 단핵이죠. 단핵인데, 얘는 하나 있어요. 여러 핵이 있어요. 중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또 외곽에 도심지에 대한 그 외곽의 신도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단핵이다, 다핵이다. 다핵이고, 소도시겠어요? 좀 대도시겠어요? 대도시.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고요.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현대도시라는 거죠.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현대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동종과 이종이에요. 동종은 그냥입니까? 같은 업종입니까? 그럼 같은 업종, 유사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사 활동을 하면은 그냥 있어야 돼요? 모여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모여 있는 게 낫죠. 그러면 이건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집적 또는 집중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종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다른 업종. 주거용과 공장은 부딪히죠. 그럼 다른 업종끼리는 그냥요,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 집적이 맞겠어요? 흩어지는 분산이 맞겠어요? 그래서 양립한다는 건 같이 존재하는데, 이건 입지적으로 비양립은 같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양립성이다. 자, 그럼 책부터 갈게요. 자, 책 갑니다. 가기 전에 봐봐. 자, 얘네들은 도심이 여러 개야, 하나야, 다핵이야, 단핵이야. 얘네들은 두 명이 있어, 딱 한 년씩만 조정했어. 얘는 그래서 다핵이야. 그럼 헤리수르만 나오면 단핵 찍어, 다핵 찍어. 자, 그럼 오른쪽 다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다핵은 갈게. 2번 도시가 성장하면 여러 개의 핵심이 나타나지. 그럼 여러 개의 핵심 나오면 이건 무슨 핵심? 부도시야, 신도시야? 단핵이야, 다핵이야? 다핵의 요인에 2번, 3번에 파란 색깔 나와 있죠. 그러면 동종은 그냥이야, 유사 활동이야. 그럼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모여 있어야 되죠. 동종은 분산이야, 집적이야. 집적이고, 이종은 다른 업종이 흩어져야 되죠. 상반된다는 건 분산한다는 거거든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은 특수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물이 필요한 공장은 물 근처에,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또 도로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핵심부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또 외곽으로 나간다는 거죠. 칠판 보세요. 자, 해리수얼만 나오면 단핵이야, 다핵이야? 연명이 얘기했으니까. 그럼 도심만 있어, 부도심도 있어. 현대도시죠? 대도시다. 그럼 동종은 그냥이야, 모여 있어. 그러면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종은 흩어져 있죠? 그럼 모여 있어요? 분산돼 있어요? 흩어진 거죠. 자, 양립은 서로 같이 존재한다는 건데, 서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비양립이고. 자, 그럼 갈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동종 나오면 그냥이야, 모여. 이종 나오면 분산이죠. 그래서 제가, 자, 아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따라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러면 이분이라는 건 이종은 그냥입니까? 분산입니까? 동종은요? 집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5번입니다. 스타트. 5번에 5번만 좀 빼주세요. 5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5번만 빼고 1, 2, 3, 4, 5, 1, 2, 3, 4까지만 찾아보세요. 5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답은 2번만 맞죠? 자, 아까 동시문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쪽은 점이가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중심지로서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많아지는. 자, 2번 선형이 부채선자죠. 그럼 그 부채꼴 교통망이 그냥입니까? 고속도로이 가까이 있습니까? 그럼 주택 구입 능력이 높죠. 그러면 주요 간소도로를 입지한다는 것은 그냥이야 소득과도 관련이 돼. 그럼 교통 발달과 소득과도 관련이 된 거죠. 그런가요? 자, 아까 똥집. 자, 유사 활동이 동종이죠. 그냥이야 모여 있어야 돼. 분산이야 집적이야. 집종도 맞고. 이질적 활동은 비양립적인 거 맞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5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입지 파트도 그렇게 안 좋아요. 가성비가. 63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입지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맨 밑에 가시면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20세기, 자, 19세기와 20세기인데 지금 21세기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동양 같은 그 입지, 주거 입지는 잘 검증이 됐다, 안 됐다? 주거 입지는 안 나온다. 따라서 주거 입지는 안 나온다. 다 서양 입지에서 나와요. 자, 서양은 1차, 2차, 3차라는 얘기 들으셨죠? 자, 틴에는 농업 입지론이라는 단어가 있어? 따라서 1차 산업. 자, 베버와 레시라는 공업 입지가 있죠? 이걸 따라서 2차 산업. 상업 입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지금 몇 차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럼 상업 입지에서 시험 문제는 다 나옵니다. 어떤 입지에서 다 나온다? 베버는 가끔가다 뜨고 틴에는 아까 지대론에서 연결되거든요. 그 무슨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제끼시고 65페이지 가시면 상업지에 대한 입지 선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여기에다가 배포를 쳐보세요. 배포를 쳐서 자, 이제 레일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가고 크리스탈러 이론까지만 가겠는데, 자, 거기 65페이지 가시면 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우지라 그래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점포 또는 고기를 흡입할 수 있는 지적 구역이에요. 그러면 그 특성은, 자, 기억할게. 따라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따라서 배후지. 상권이거든요. 그럼 얘가 항상 고정 쪽이에요? 유동 쪽으로 바뀌어요.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이 넓고 소수이 높으면 상권이 좋죠. 도시보다 이제 넓은 공간이고. 자, 우리 수익성을 또 따지는 건데 넘겨보세요. 다 쓸데없고. 상권에 대한 분류라는 것도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지금 몇 차 상권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퍼센트만 볼게요. 1차는 총 매출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70. 2차는요? 15에서 25. 나머지가 다 3차거든요. 그럼 몇 차가 상권이 제일 높다고 보셔야 돼요? 1차죠, 1차. 이해 갔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지, 이거 갖고 뭐 시험 장난치진 않아요. 몇 차가 제일 상권이 크다? 1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상권에 대한 이론, 크리스탈로 이론이란 나오죠? 여기다 이제 별표 쳐보세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자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허브도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했겠는데, 그 중심지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연결하고,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찾으셨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발표 요거 한 2개 정도만 쳐보세요.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닌데, 계산이 안 나오면 그냥 중심지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탈로의 그냥 크시라고 할게요. 다 적기 힘들어서.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 그래서 얘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에요. 중심지가 형성되는 형성 과정. 자, 그럼 아까 앞쪽에서 배후지가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배후지와 중심지는 다르다는 얘기죠. 중심지는 시장이에요. 중심지는 시장.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학원이 중심지죠. 점포가 있다. 근데 따라해보세요. 배후지. 좀 전에 기억하세요? 배후지는 아까 상권이라고 얘기했나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이제 상권에 대한 고객이 존재하는 주거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배후지가 되고 상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학원이 중심지라면 여러분 계신 게 배후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대한 그 중심지를 차릴 때 그냥입니까?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울산까지 가서 상권 분석할 필요가 없죠. 여기 오실 수 있는 거리를 재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는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탈러 찾으셨어? 어머, 중심지 있어? 중심지와 배후지는 다르다 그랬죠? 그럼 중심지는 이 점포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제한되면 내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요게 대해서는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럼 중심지는 여기 점포가 있는 여기가 중심지죠? 그렇죠? 그럼 배후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이 학원이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재화를 소비하시는 거예요. 강의 서비스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되고 배후지가 상권이죠. 그러면 따라서 최소 요구치 그런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제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려요. 그럼 최소한 현상 유지는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최소한 와줘야 할 인원수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최소 요구치. 그러니까 정상인을 얻을 수 있는 요구치죠. 그걸 정상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는데,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냐면, 그걸 사겠다는, 최대한 가겠다는 거리예요.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여러분들,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없어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가까운 중국집까지 먼 데까지 가진 않잖아요. 오늘 2시 딱 끝나갖고 저기 서울에 있는 명동의 중국성에 전화를 해요. 탕수육 한 20그릇 하고요. 짜장면 5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여기 부산인데요? 메롱 주려고 하겠죠. 그럼 그냥 딱 이 범위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마트를 가시려면은 여기 여러분이 계신 주변의 이마트를 가시는 것이 울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갔나? 그래서 최대한 가겠다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이 재화의 도달거리인데, 이건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가 0이다. 그럼 수요가 1이에요? 0이에요? 수요가 아예 없는 지역까지가 이제 범위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다.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중심지, 이 기업이요. 살아남으려면 최소고치보다 그냥입니까? 이 범위가 넓어야 됩니까? 넓어야지만 살아남죠. 대답해봐요. 그래야지만 뭐 100명 와줘야 돼? 더 와줘야 돼? 더 와줘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냥이다 더 넓어야 된다. 최소고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냥 해야 돼요? 더 넓어야 돼요? 얘가 안에 있어야지만 유지하죠? 그런가요? 만약에 재화 도달이 일로 끊겨버리면 100명을 못 알아주잖아요.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얘는 얘 안에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작아야 되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위에 오른쪽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럼 아까 100명 정도 와줘야 할 인원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 기능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객수야. 그 상권의 범위가 최소 요구 범위 정상이면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재화의 도달 범위. 자, 물건을 사겠다는 최대한 거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지적 공간의 범위를 얘기해요. 따라서 수요가 0이다. 1이에요? 0이에요? 1이 있다는 건 더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심지의 형성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나? 별표. 자, 아까 제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칠판.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냥이야 내에 있어야 돼. 내에 있어야지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지 계층이 고차와 저차 중심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밑에 찾으셨어요? 계층. 계층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의 포수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고차가 크고요. 더 멀고, 그 다음에 중차가 중간에 있고, 저차가 작지만 가까이 있어요. 동네 슈퍼는 가깝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중형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가면 대형마트가 크지만 규모도 크죠. 멀리 있죠. 이마트. 자, 그러면은, 자, 동네 슈퍼는 멀어요? 가까워요? 규모는 커요? 작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못하죠. 대형마트는 멀지만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겠죠. 동네 슈퍼는요,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시식이 가능한가? 경찰이 신고해요. 근데 대형마트는 시식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가면 한 끼 때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더 그냥이다 규모가 크다. 상권도 크고 최소 요구치 제한이 넓죠. 그 다음에 얘가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로 들어가요.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야. 자, 그럼 대학교와 대학교 간의 거리는 그냥입니까? 좀 멉니까? 초등학교끼리는 가깝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 앞에 시청이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주민센터.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죠. 시청이 가까워요? 제일 멀어? 또 그래라. 부산시청 우리 집 옆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부산시청은 멀지만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소는 많죠. 그 수를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시청은 중심지가 여러 개다, 딱 하나밖에 없다. 동사무소는 중심이 많죠. 따라서 피라미드형. 그러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가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자, 저차가 이제 중차 옆에 있는데 또 고차로 갈수록 보조가 줄어들죠. 갑니다. 자, 고차, 저차 찾으셨어? 그럼 아까 시청이 그냥이야? 고차야?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저차지. 했잖아요. 대학교가 고차고 초등학교가 저차죠. 백화점이 이제 대형마트고 이 편의점이 동네 슈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가? 그럼 고차 시청은 그냥이야? 시청은 부산에 하나밖에 없어. 수가 많어 적어.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거리가 더 멀죠. 시청끼리 대학교끼리. 근데 저차는 수가 적어. 주민센터 많아. 많지. 그러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중심 사이 거리가 가깝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의 요점은 자, 인구 밀도가 증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심지 규모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것은 중심지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겠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면 동네 슈퍼가 가겠어요? 고차, 이마트가 가겠어요? 발달되고. 고차는 수요자의 도달거리가 멀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은 그 동네만 커버하는데 이마트는 좀 권역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차는 그 수요자의 도달거리가 가깝다, 좀 멀다. 저차는 가깝고요. 자, 이마트가 규모가 동네 편의점보다 규모가 크죠? 다양한 중심지 기능 같고요. 그 다음 칠판. 아까 시청은 중심지가 여러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소는 많죠? 그러면서 나봐요. 일로 갈수록 따라서 피라미드형. 무슨 형? 피라미드형. 테스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커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피라미드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다음 중차에 흡수하는 저차는 무슨 말이냐? 자,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중형마트 옆에 있지만 대형마트 옆에 슈퍼 같은 건 없죠. 그럼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도 줄어들죠. 중심지 수. 그래요? 그 다음에 중차가 이제 저차에서 수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죠. 고차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중심지 형성 과정인데, 넘겨보세요. 허프도 중심지론을 얘기를 했어요. 넘기시면은, 어디가 중심지냐면,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허프도 얘기했는데, 자, 지금 따보세요. 허프 68 내용이 있어요? 요건 따보세요. 허프가 얘기했다. 자, 어디 얘기했냐? 자, 우리가 C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이 소비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중심지 크기가 같다면 먼 걸 선택해요? 소비자는 가까운 걸 선택해요? 같은 거리면 중심지가 큰 걸 선택하겠죠? 어떤 고차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이 더 확대돼서 갈 수 있는데 F번이 나왔어요. F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크리스탈로가 했다고요? 허프가 얘기했다고요? 허프는 소비자를 강조했거든요. 소비자의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얘가 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진 않지만 자, 고차가 이마트고 그 다음에 저차가 동네 슈퍼면 자, 이마트를 가게 되면은 하나의 물건을 사러 가요? 여러 물건을 사러 가요? 그러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도 큰 거죠. 맞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 자, 그래서 자, 따라서 허프가 이겼다. 크리스탈러야 얘는 허프예요. 허프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개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잠시 넘겨봐. 3페이지만 살짝 넘겨봐. 살짝 67페이지. 그 밑에 3번 있어? 누구라고 나왔어? 허프라고 나왔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허프가 중심지 이론을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아니, 67페이지 살짝 넘겼잖아. 아니, 67페이지 밑에 허프 있잖아.
그럼 다음 페이지도 다 허프 얘기란 말이야. 내용에도. 그럼 F도 허프잖아. 내일 그 크리스탈러가 아니잖아. F 찾았어? 그러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 지나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어머, 여기도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있었네? 근데 크리스탈러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 이론이다? 허프 이론이야, 허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얘가 기출문제의 다목적 구매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마트 가게 되면 껌 하나 사러 가는 게 아니죠. 그냥입니까? 카트를 끕니까? 카트를 끈다는 거는 하나의 목적이야, 다목적이야. 그럼 다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차를 가겠어요? 고차를 가겠어요? 고차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이거는 크리스탈론이다, 허프이론이다. 크리스탈 다르던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F는 보고 있어요. 그럼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그냥 다 지나칠 수도 있다. 자, 이건 크리스탈로 이론이다, 허프 이론이다. 크리스탈은 아까 중심지의 크기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로 가보세요. 67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67페이지에 보시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나? 자, 따라서 인력, 만류 인력, 들어보셨죠? 자, 지금까지는 중심지나 형성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제서부터 중력 모형을 얘기를 해요. 무슨 모형을 얘기한다? 중력 모형. 그래서 얘는, 따라해보세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가 레일리가 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근데 여기 넘겨보세요. 계산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요거까지 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가십시오.